1724년 8월 25일 새벽 창경궁 환경전 조선의 제20대 왕 경종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37세,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고 수많은 의문이 뒤따르는 죽음이었습니다. 왕의 죽음은 곧 권력의 이동을 의미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경종의 이복 동생이자 왕세제였던 연인군 훗날의 영조가 있었습니다. 국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양 바닥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 임금이 형님을 독살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영조를 평생 괴롭힌 그림자, 바로 경종 독살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유약한 왕의 죽음을 넘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권력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벌어진 그날의 미스터리를 정밀하게 추적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경종을 어머니 장희빈의 몰락과 남인 세력의 패배로 인해 평생을 시름시름 앓다간 유약한 왕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기록 속의 경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려 30년 동안 세자 자리를 지키며 서슬퍼런 노론의 견제를 견뎌낸 인물입니다. 단순히 유약했다면 결코 버틸 수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경종실록 즉위년 기록을 보면 왕이 동궁에 있은 지 30년이었는데 근신하고 조심하여 덕을 닦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위 직후 조정의 실세였던 노론은 후사가 없는 경종을 압박하며 이복 동생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하고 심지어 왕 대신 정치를 하는 대리청정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겉으로는 힘없이 순순히 따르는 듯했지만 경종은 결정적인 순간 돌변합니다. 1721년 12월 6일 경종은 소론 강경파의 상소를 받아들여 노론의 핵심 사대신을 파직하고 유배 보내는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신축한국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실록은 이날 경종이 직접 친국하며 대신들을 문 밖으로 내치라 명했던 단호함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왕의 집안일을 신하가 어찌 감히 주장하여 마음대로 한단 말인가? 지난번 대리청정을 청했던 일은 그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생각하면 뼈가 오싹하고 담이 떨린다. 흉한 짓을 막고 난을 막는 의리로서 김창집, 이의명, 조태채, 이건명을 멀리 내치도록 하라. 숨죽이고 있던 호랑이가 발톱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이 반격의 배후에는 소론뿐 아니라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을 통해 재기를 노리던 남인 잔존 세력의 지지도 있었습니다. 노론에게 경종은 단순한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자신들의 목을 겨눌 수 있는 살아있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운명의 8월이 다가옵니다. 1724년 8월 20일경 지병으로 입맛을 잃었던 경종은 모처럼 수라를 비웁니다. 경종실록은 그날의 식단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게장과 생감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임금께서 게장과 생감을 드셨는데 밤에 가슴과 배가 뒤틀리는 통증이 일어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날 밤부터 경종은 극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그리고 4일 뒤 독살설의 가장 치명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8월 24일 밤 왕세제 연인군은 어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종에게 인삼과 부자를 쓴 탕약을 올리도록 명합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은 실록의 대화 내용까지 상세히 남아있습니다. 당시 어의 이공유는 인삼과 부자는 열이 많은 사람에게 쓰면 길을 막히게 하여 위급해질 수 있다며 결코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연인군은 내가 의학을 알지는 못하나 지금 형님의 상태에는 이 약을 써야만 양기를 회복할 수 있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종은 이 약을 마셨고 그날 밤 자정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경종이 신축한국으로 노론을 숙청하며 왕권을 강화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론 강경파와 남인 세력은 즉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게장과 생감입니다. 한의학서적 본초강목에서도 함께 먹으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킨다 하여 상극으로 보는 이 음식을 누가 올렸는가? 당시 수락관의 실권은 노론 측라인들이 쥐고 있었다는 점이 의혹을 키웠습니다. 둘째, 연인군이 강권한 인삼탕입니다. 차기 대권주자가 전문가인 어이의 경고를 무시하고 약을 써서 왕을 죽게 했다. 이는 소론과 남인에게 완벽한 공격명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조 즉위 4년 후 일어난 이인자의 난 당시 반란군인에 건 경문에는 경종 대왕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 주상은 형을 독살했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경종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할 피해 대가였던 것입니다. 물론 반론도 존재합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경종은 재위 기간 내내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만하고 몸에 열이 많으며 화병과 우울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기록이 곳곳에 나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게장과 생감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서 잘못된 음식과 무리한 약 처방이 치명타를 가져왔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영조 역시 평생 이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훗날 영조실록을 통해 형님을 살리려 한나의 충정이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니 억울하고 원통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는 노련한 정치적 암살이 아니라 의학 지식이 부족했던 동생의 무모했던 처방이 빚어낸 비극적 의료 사고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노론에게 너무나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기에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 장희빈의 비극을 딛고 노론의 압박 속에서 칼을 갈며 반격을 준비했던 경종.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남인과 소론의 마지막 희망은 사라졌고 영조와 노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300년 전 창경궁의 그날 밤, 진실은 저 의릉의 봉분 속에 영원히 잠들어 있습니다. 과연 경종은 독살당했을까요? 아니면 운명에 맡겨진 병사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영조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콤플렉스를 안겼고 이는 훗날 사도세자의 비극으로까지 이어지는 불씨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권력과 미스터리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교차했던 1724년 8월의 밤, 모든 역사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경종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